하루하루 먼 놈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지 나만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발전이 친절하게 정리해왔습니다. 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줄여서 이발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발전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잘들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에는 재밌는 소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소소하다면 소소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즐거운 소식들 긍정씨가 잘 발췌해 왔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소식이죠? 네,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소식을 정리해왔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쿠팡 소식입니다. 쿠팡이 OTT 서비스에 뛰어든다는 소식인데요. 콘텐츠 수급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고거래 시장에도 뛰어들었는데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내년에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택배 사업자 신청서도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택배 사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이 정액제 이모티콘을 제공합니다. 카카오톡의 비용을 지불하면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이모티콘 상품들을 정액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내년 상반기쯤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 지금처럼 단품 판매도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정액제라도 좋으니까 광고 제거는 어떻게 안 될까요? 서울시가 공공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인 까치온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존 와이파이보다 최고 4배까지 빠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통신사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돌이 생겼습니다. 까치온 사업이 현행법 위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소식인지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HTTPS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밝혀진 바로는 공공기관 웹사이트 1210곳 중에 48.2%인 582곳이 HTTPS가 적용되지 않은 걸로 밝혀졌는데요. 과연 이 HTTPS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제품 엑스박스 시리즈 X 냉장고가 출시되었습니다. 출시 당시 냉장고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진짜로 냉장고를 만들어버렸는데요. 겉으로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내부에는 엑스박스 특유의 색상 조명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약 499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은 아니고 이벤트를 통해서 단 한 명에게만 주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글쓰기 좋아하시나요? 프리라이트라는 회사에서 프리라이팅 트래블러라는 새로운 기기를 출시했습니다. 글쓰기 전용 도구를 표방한 이 작은 노트북은 컬러 화면 대신 이잉크를 탑재하고 오로지 글쓰기밖에 안 되는 것을 특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UMPC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글쓰기를 좋아하는 작가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을까요? 가격은 600달러라고 합니다. 네, 한 주간 소식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뭔가 이런 좀 제 이렇게 장난감을 좋아하는 제 마음을 울리는 그런 소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 장난감 소식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네. 네, 프리라이트라는 회사에서 네. 이제 글쓰기 전용 디바이스를 출시를 했다라는 네. 소식입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프리라이트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 처음 들어봐요. 유명하죠. 왜요? 자가발전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을걸요? 프리라이트라는 회사를? 자유로운 글쓰기, 무료 글쓰기라는 뜻인가요? 네. 그래서 프리라이트라는 회사 네. 저는 자가발전을 소개했다는 얘기를 듣고 순간 또 움찔한 거 아니에요? 자가발전 소개했다? 전 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NG인 것 같아. 이상한데. 끌고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확실한가요? 그 기억 속에? 네, 뭐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알려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프리라이터라는 회사와 상관없이 네. 이번 소식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는 이 프리라이트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봤는데 네네. 어쨌든 이 프리라이트라는 회사는 이제 글쓰기에 관련된 이런 네.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 네. 프리라이트 트래블러라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 실장 네. 이북 좋아하시잖아요. 이북 좋아하죠. 이북의 가장 큰 네. 장점이 뭐예요? 은 실장이 딱 이북을 쓰는 이유. 종이 같아서 아니에요? 어쨌든 그 뭔가 이렇게 LCD, 그러니까 전자 액정을 계속 보고 있을 때 눈에 필요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을 테니까. 네. 네. 그 장점을
글을 읽는 거 말고 아. 글을 쓰는 데에도 가져왔다. 약간 이런 취지의 이제 디바이스인데요. 이제 뭐 노트북처럼 생겼습니다. 네네. 네. 비유를 들자면 예전에 네. 소니의 바이오 P 시리즈 혹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생긴 노트북. 그 뭐야 뒷주머니에 들어간다고. 팬츠에 들어간다고 해서 P. 네.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맞아요. 생기는 네. 네. 그 노트북을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안에 들어있는 화면은 그때 들어있던 그런 컬러풀한 LCD가 아니고 네. 이 이잉크가 들어있습니다. 아. 이 잉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타이핑하기 편리한 네. 이제 키보드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내세우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네. 야 니네 맨날 글 쓰다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유튜브 보고 그러지? 그런 거 안 돼. 우리는 글만 써야 돼. 글 쓰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노트북이야. 그런 노트북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게 노트북이라고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원래 노트북의 용도와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냥 글쓰기 도구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네네. 그 예전에 그 컴퓨터 자격증 많이 따셨던 분들은 네. 그 전용 컴퓨터와 범용 컴퓨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네. 이제 범용 컴퓨터 우리가 쓰는 컴퓨터고 네. 요거는 이제 전용 컴퓨터에 가깝다. 그래서 글쓰기에 딱 특화된 그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눈이 편하다라는 네. 것 말고도 이 잉크의 또 다른 특장점 있잖아요. 배터리? 어, 아, 그치. 전기를 좀만 먹는다. 그렇죠. 네. 화면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갱신하는 그런 네, 방식이 네. 아니기 때문에 네. 한 번 충전으로 한 달 정도의 배터리 지속 시간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 물론 자가 발전처럼 네. 매주 어떤 최신 IT 정보를 이제 뭐 인터넷 찾아서 네. 발췌를 해서 아니면 뭐 자료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방송을 하는 인터넷이 필수로 필요한 사람들보다는 그냥 순수 문학 작가분들 네네네. 계시잖아요. 아니면 뭐 여행 작가라든지 시를 쓴다던가. 특히 여행 작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다닐 때 이렇게 언제 어디서 이렇게 충전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한 달 정도 이제 요거를 들고 다니면서 네. 여행에서 느꼈던 감정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가격이 이제 헤드라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600 정도 선이라고 그럼 합니다. 우리나라 들어오면 한 70만 원 이 정도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그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불편한 거에 오히려 가까운데. 불편함을 제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아닌가? 70만 원짜리 긍정씨 지금 머릿속에 딱 스쳐가는 70만 원짜리 소형 노트북 하면 얇은 노트북 하면 뭐 떠오르는 것들 몇 개 있잖아요, 머릿속에. 뭐 옛날에 많이 썼었죠. 한창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모았었지. 이미 그 긍정 씨가 좋아하는 뭐 크롬북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봐도 뭐 한 50만 원 언더면 충분한 성능으로 꽤 오래 가는 걸 또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용도가 명확하긴 한데 과연 가격 경쟁력이랑 이런 걸 봤을 때 대안책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프리라이트라는 회사 자체가 네. 이 글쓰기 타이핑하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네. 이 제품은 이제 프리라이트 트래벨러잖아. 네. 그러니까 휴대용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휴대용이 아닌 기기도 판매를 해요. 아, 그럼 다른 프리라이트 기기들도 있는 거예요? 그치. 프리라이트 모델 중에 이제 얘는 네. 포터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에 건 진짜 여러분이 상상하는 타자기 모양인데요. 가운데 액정이 달렸어. 네. 타작인데 액정이 달린 거야? 그래갖고 거기에서 그냥 타자를 치면 그 화면에 글씨가 나온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잉크 모델이었었고요. 네,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용도는 너무 와닿고 뭔가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 이런 네. 감성. 그래서 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옛날에 이런 비슷한 모델로 핸드헬드 PC라는 걸 썼었어요. 혹시 두 분 뭔지 아세요? 알죠. 핸들드 카메라는 아는데. 핸드헬드 카메라 말고 모비아라고 모비아 뭐 시벨리우스 이런 모델들이 뭐라고요? 있어요. 아니 욕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런 모델들이 있었는데 시그마리온인가 뭐 이런 노트북 자우루스. 자우루스도 있었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는 윈도우도 안 들어가 있고 그 핸드헬드 윈도우 CE라고 하는 모델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하려고 해도 인터넷도 잘 안 돼. 지금 어디 중고나라에서 잘 사면은 그게 이걸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용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저는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 괜히.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네.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할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429불에 살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비싸. 그래도 좀 비싼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네. 한 20만 원대까지 들어오면 한번 사볼 만하죠. 만한 것 같아요. 199불. 네, 그리고 이제 그 키보드도 그냥 네. 대충 그냥 그런 키보드가 아니고 그래도 좀 타이핑을 많이 신경을 써서 만든 그런 키보드인 것 같아서. 하긴 이거 글 쓰는 분들은 이 타이핑의 키감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아까 바이오 P나 네. 이런 제품들을 예시로 들어줬는데 이게 이제 액정이 가운데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가 작네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 화면입니다. 이 잉크는 액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화면이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만 되고 가운데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노트북보다는
아이리버의 딕플이라고 전자사전이 전자사전. 있습니다. 전자사전. 그 중에 D26 모델이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 한 업체가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저희 셋 다 옛날의 추억 기계들을 갖고 오고 있네요. 그게 이 기계의 특징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기계가 추억 때문에 나온 거잖아 사실. 그렇지. 음. 그 이 가운데 이 액정을 이렇게 놨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화면. 네, 자꾸 말하지만 화면을 가운데 놨다는 게 사실 이 사이즈를 생각했을 때 가로로 좀 풀로 해서 와이드로 해도 충분히 사용성이 있지 않았을까. 다단 같은 거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한글이 지원이 된 거라고 확인하는데 아 지원된대요? 네, 한글 뭐 당연히 한글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언어들이 지원을 하는데 네. 그 또 글을 쓰는 게 음. 어떻게 그 글자가 써진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폰트라든지 아니면 뭐 말 그대로 말씀해주신 대로 다단이라든지 네. 표를 그린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어. 궁금해서 그렇겠네요. 한번 진짜 사보고 싶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시청자분이나 청취자분들이 사서 써보고 알려주시는 아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그 전가하는 것까지 간 거예요? 아니 그걸 자가발전 이제 좀 훌륭히 성장하고 있구나.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네. 아무튼 그 글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아망드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그 여행이나 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한테는 뭐 딱 맞는 도구일 수도 있고 네.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도대체 왜 필요일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뭐 이런 시장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이 무거운 아이패드를 들고 네. 다니고 있는데 또 이것도 이런 그 사나이 마음을 울리는 그런 제품이 나온 게 아닌가. 70만 원이면은 에어 3 한 대 사고 그리고 이제 키보드도 좋은 걸로 하나 사가지고 네. 갖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재밌는 디바이스였습니다. 네, 혹시나 뭐 관련된 걸 사용해 보신 분들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더 네. 재밌는 디바이스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 더 재밌는 디바이스 소식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신제품인 시리즈 X 이것과 똑같이 생긴 냉장고를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하면서도 저도 좀 웃겨요. 이걸 왜 만든 건지. 네.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처음 공개가 됐을 때 네. 디자인을 보고 사람들이 이 네모난 모습은 마치 하나의 냉장고를 보는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냉장고니 공기청정기니까 맞아요. 그 이제 게임 이 콘솔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유부남이 많이 된 시대다 보니까 다들 집에 놓을 걸 상상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가전에 가전, 이제 맞아. 매칭을 떼어서, 해보는 거지.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그 의견을 충실히 귀담아 들은 건지 네.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 냉장고의 모습이 엑스박스 시리즈 X와 똑같다라는 소식인데요. 냉장고 사이즈가 되게 커요. 냉장고니까. 그치? 실제 냉장고 역할 되는 냉장고인 거죠? 실제로 진짜 냉장고. 작동하는 냉장고고 네. 이제 그 시연을 해요. 막 열어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냉장고 문을 딱 열면 그 약간 무슨 색이라 그래야 돼? 녹색빛 나는 그 액박 색깔. 약간 액박 색깔. 크립토나이트 색깔 같은 거 있잖아요. 액박 색깔. 그런 게 쫙 나오면서 음료수가 꽉 차 있어. 방사능 색깔. 그렇죠. 왠지 거기에는 그 몬스터 같은 맞아. 게 차 있을 것 같은. 딱 몬스터가 있어야 될 그러니까. 것 같은 네. 그런 색깔. 사냥해 온 거요? 공돌이용. 공돌이용. 아무튼 이거 되게 좀 재밌어요. 사실 엑스박스를 판매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네. 원래 이제 그 소니나 뭐 이런 데들 보면 약간 위트 있는 CF나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프로모션들. 네. 근데 엑스박스는 이런 게 막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난 편은 아니었는데 이제 완전 이제 공격적으로 뭔가 우리도 이런 거 할 거야 하면서 좀 위트 있는 장난을 치는 것 같은 그쵸.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실제 구매할 수 있나요? 실제로 구매는 안 된다고 네. 하고 그 추첨을 통해서 단 한 명만 이제 받을 수 있는 트위터 이벤트를 통해서 네.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 이벤트가 11월 4일까지니까 네네.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참여가 가능할 거예요. 전 세계 대상인가요? 그렇겠죠? 이거 그 좀 집에 엑스박스는 없는데 이것만 놓으시면 되게 좀 씁쓸하시겠어요. 네. 액박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지 뭐가 이제 좀 짜세가 나는 그런 느낌인데 모양새는 진짜로 되게 그럴싸합니다. 괜히 이게 좀 어울리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진짜 집에 냉장고로 좀 놔도 괜찮은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매트 블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집에 냉장고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 드는데요. 사실 이런 디자인 냉장고가 일반적인 가전 브랜드에선 절대 이런 디자인은 안 나오잖아요. 아니 이게 크게 보니까 이제 어떤 디자인으로 보이면요. IBM 서버 같은 거 있잖아. 맞아. 맥장, 메인 프레임 맥장. 있잖아. 메인 프레임. 그런 딥블루 느낌. 뭐 약간 이런 색깔. 네. 그리고 이렇게 딱 열면 안에 초록색 크립토나이트 색깔 쫙 나오고. 그치. 네. 그래갖고 여기서 올려준 사진을 보면요. 그 냉장고 옆에다가 네. 그러니까 냉장고에 불이 들어와요. 네. 엑스박 로고에. 그리고 그 옆에 진짜 시리즈 X 쪼매난 애를 같이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 얼마나 진짜? 작아 보이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엑스박스 시리즈 X가 크기가 큰 걸로 좀 네. 이제 요즘 욕을 많이 회자가 먹었죠. 되고 있는데 네. 그거 이제 냉장고 옆에 놓으면 얼마나 작아 보이겠어. 머리가 좋군요. 아, 근데 저는 네.
갖고 싶더라고요. 네. 아 근데 참고로 냉동고는 없습니다. 그럼 안 갖고 싶어지는데요? 아니야. 그래서 이게 냉장고, 냉동고는 집에 있을 거란 가정을 하고 네. 이건 이제 그 오락실이나 자기 작업방, 뭐 서재 이런데 이제 그 술장고 같은 느낌으로 넣어놔야 술까지요? 되는 거니까. 게임하면서 먹으라고. 게임하면서 맥주들 이렇게 쫙 채워놓고 뭐 이런 용도로 놀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마시면 안 되고 그냥 관상용. 네. 네. 근데 이게 한 대 이벤트라면 분명히 이거 이제 이베이나 이런데 어마무시한 가격으로 이제 경매가 붙지 않을까. 네. 근데 이거 이제 참여를 하려면요. 네. 그 엑스박스 트위터에 가서 뭐 리트윗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음. 거기에 있는 조건을 보면은 네. 뭐 양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이거 안고 가기도 부비가 꽤 크거든요. 귀속템이었어. 아니 그 만약에 바다는 왔는데 네. 그 유부들 이제 등짝 맞아서 내놔야 되면은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판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의 가치만 따졌을 때는 499달러. 원가는.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그 부속이나 뭐 이런 프리라이트보다 싸. 그러네. 냉장고. 네, 그러네요. 그런 제품. 글쓰기 도구보다 싸네요. 네. 뭐 일부러 못 팔게 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많은 유부남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자의로 팔건 타의로 팔건 절대 못 팔게 이런 조항을 넣은 게 아닌가. 냉장고 소식 재밌습니다. 재밌고 여기 덧붙여서 뭐 한 가지 더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그 차세대, 네. 9세대 게임기에 게임 콘솔의 전쟁이 코앞까지 다가왔죠. 네. 근데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 시리즈 X, 뭐 시리즈 S 뭐 이런 디바이스들의 정식 판매가 네. 다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상황이 다 끝났죠. 맞습니다. 예약 근데- 판매도 끝났고. 그렇죠. 이 엑스박스는 좀 신기한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네. 있거든요. 네. 바로 엑스박스의 올억세스라고 하는 대여, 그러니까 렌탈을 해서 쓰는 방식의 맞습니다. 판매 방식이 있는데 이게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시작이 돼요. 네. 이번에 엑스박스 시리즈 X부터. 근데 어디서 하죠? SKT죠, SKT. SK텔레콤에서 이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올억세스 이 판매를 대행하는 네. 렌탈을 대행하는 그런 대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저희 이발소 올라가는 다음 날이죠. 네. 내일 11월 3일부터 3일 낮 12시부터 이제 네. 올억세스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SKT가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걸 좀 밀고 있는 것 같은데 SKT 사용자들만 우선적으로 먼저 이걸 받고 뭐 일반 다른 통신사들도 충분히 이건 할 수는 있으나 이제 지원을 받는 거는 좀 더 나중에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 SK텔레콤 유저들이 진짜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현대카드 슈퍼 콘서트 할 때 네네네. 현대카드 가지신 맞아. 분들이 정말 부러웠었거든요. 먼저 결제되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약간 그런 특전이 있게 된 거고 뭐 이거 나오면 한번 해보실 생각 지금 있으십니까? 주변에 SKT 통신사 사용자 엄청 찾고 있어요. 저. 접니다. 그래갖고 지금 계속 제가 부탁하고 있는데 절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SKT가 전략이 되게 바보 같은 게 게임 안 하는 사람들이 보통 SKT에 씁니다. 묘하네요. 그렇죠. 아무튼 근데 이번에 그 아망도 말씀처럼 네. 뭐 굳이 이번 그 SKT의 이 프로모션을 떠나서라도 이번 9세대 전쟁은 저희의 관심사가 그래서 그런지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독 엑스박스가 먼저 항상 한 발 먼저 나서고 좀 선빵 때리고 막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플레이스테이션은 너무 좀 잠잠해요. 생각보다 예약 이후에 뭐가 없어가지고 좀 기대는 됩니다. 신청하실 건가요, 아망도 씨? 아니요. 안 할 겁니까? 저는 다 기- 포기했어요. 왜요? 왜? 다 원래 포기하고-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다- 거짓말쟁이. 다 포기하고 네. 좀 은 실장이 금방 써보고 네. 금방 팔 거기 때문에 이 살 사람 없니?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때쯤 이 성동 광진 쪽 그 당근마켓 깔아놓으시면은 네. 거의 올라옵니다. 네. 이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엑스박스가 예약 판매까지는 진행이 됐고 네. 그리고 물건을 받는 건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습니다. 네. 이게 맨날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슬슬 저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뭐 어떤 건데 싶은데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잘못한 게 그 긍정 씨한테 막 설레발을 치면서 야 이거 나왔대 제발 나 좀 네 걸로 하게 해줘 제발 네 SK 그걸로 들어가서 하게 해줘 막 이랬더니 긍정 씨가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긍정 씨 자리가 빈칸이었는데 이제 긍정 씨가 약간 관심을 보이는. 네. 왜냐면 한 달에 내는 금액이 생각보다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자 이제 뭐 플레이스테이션 5나 음. 엑스박스 시리즈 X나 이제 제가 보니까 멀었다고 했는데 시기를 생각해 보니까 11월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11월 중순 한 2주 정도, 네. 한 열흘 정도 기다리면 그 판이 이제 깔리게 될 테니까 네.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네, 아무튼 뭐 엑스박스든 PS5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니까요. 네. 그 냉장고에 대한 소식을 시작으로 그 올억세스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 소식은 거벌먼트 소식입니다. 네. 거버먼트. 네, 행정안전부가 이제 지자체, 뭐 공공단체, 지자체 이런 곳에 있는 웹사이트들의 HTTPS를 적용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뭐 한두 사이트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걸 어느 정도 강제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사이트 요즘 이제 뭐 자주 쓰는 웹브라우저가 구글 크롬이니 뭐 파이어폭스, 네. 사파리 뭐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면 웨일도 있죠. 네. 들어가면 위에 주소창 왼쪽에 뭔가 아 얘는 초록색이야. 얘는 안전해 보이고 네네. 어떤 애는 막 줄이 그어져 있고 빨간색에 안전하지 않다니 어쩌니. 자물쇠가 이렇게 있으면 자물쇠를 그 실선을 그어놨어. 자물쇠가 고장난 것처럼. 그리고 때때로는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면 일단 막혀 있어. 아 맞아. 그래갖고 너 여기 진짜 괜찮겠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 나 되게 못 친다. 막 이런 문구가 떠 있는. 네. 그런 게 이제 HTTPS, SSL, 네, 이 통신이 적용되지 않은 케이스인데요. 네. 정부 사이트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행안부가 칼을 꺼내냐 마느냐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 자체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2020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이게 됐어도 한참 전에 됐어야 될 거를 그렇죠.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데서 약간 답답함이 좀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뭐 방금 2020년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두 달 만에 2021년이에요. 그래. 근데 이거를 이제 도입하겠다라는 네. 기사도 아니고 도입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참 재미있는 소식이라고 참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했는데 진짜 IT 강국이 맞는가 또 이런 생각이 너무 듭니다. 빨리 가느라 못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그 HTTPS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웹에 사용되기 시작한 게 대략 언제쯤부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쓰자, 이것들 많이 쓰자, 이게 좋으니까 좀 사이트에 필수적으로 넣자 이렇게 된 게 꽤 오래된 거죠.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못해도. 네, 그 HTTPS가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도 했었어요. 네. 뭐 헤더를 조작하느니 뭐 이런 논란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사용자들한테는 되게 이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예. 중간에 데이터를 뭔가 이제 취득을 한다거나 네네. 해커가 뭐 의도적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데이터를 취득을 한다거나 네. 이랬을 때 평문이 다 보이게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은 실장이 없을 때 그러니까 HTTPS가 아닐 경우. 아닐 경우 네. 그래서 은 실장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 뭐 주민등록 등본을 떼고 싶어. 물론 지금 행안부 네. 중앙정부 사이트는 다 HTTPS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제 숨겨진 비밀을 이제 거기다 게시판에 쓰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민원을 쓰고 있었어. 아, 그치. 난 걸 절대 알면 안 돼. 은 실장인 거 절대 알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막 계속 막 자기 아닌 척하면서 제 친구가 그러기를. 그렇게 글을 썼어요. 네. 근데 딱 중간에 해커가 탈취를 해보니까 은 실장이 썼던 컴퓨터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과 끝 사이에 이제 인증서를 통해서 암호화를 한번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간에 탈취를 해도 원본에 있었던 인증서가 없으면 데이터를 알지 못하게끔 만드는 기술인데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는 네. 국가정보 사이트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미 필수적으로 들어갔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제서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좀 늦은 게 아닌가. 음. 근데 그리고 이미 적용된 사이트가 전체 공공기관 사이트 1200여 개 중에서 네. 한 50%가 조금 넘는 정도, 한 51% 정도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적용 안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적용해야 할 사이트가 한 560곳 정도가 적용을 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공연 쪽이나 이런 쪽에 있으면 공공기관을 많이 만나 보면 네. 사실 이제 문제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이 HTTPS가 필요하니까 적용을 하자라기보다는 지금 말을 나온 그 절반 이상의 곳도 꽤나 많은 곳들은 그냥 새롭게 사이트를 리뉴얼하고 새 단장을 하는 과정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적용됐을 뿐이지 이게 지금 꼭 필요하니까 우리 이거 먼저라도 도입을 해야 돼 이런 니즈는 제가 만나본 곳들은 거의 다 그런 것들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최신 브라우저들이나 뭐 네. 모바일 앱 등에서는 이미 HTTPS, SSL이 적용이 되지 않은 사이트들은 통신을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경고를 띄우죠. 항상. 네,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열어놓지 않는 이상은 아예 앱은 통신이 불가능하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제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다 다르겠지만 이걸 적용하는 것 자체를 보자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봐야 될까요? 꽤 큰 대공사가 될까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걸 유지하면서도 적용하려면 적용할 수 있는 네. 상태인 거죠. 근데 개수가 좀 많을 거예요. 지금 1200개가 이제 이번에 검수를 한 건데 네.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자체 사이트 합치면 3만 개 됩니다. 아 그런 그 새끼의 새끼 사이트들까지 다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적용을 안 할까라는 네. 생각인데 이런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아마 그런 것들은 이미 적용이 돼 있을 거예요. 뭐 액티브엑스로 뭘 한다. 왜냐하면 이건 눈에 띄거든. 맞아. 근데 HTTPS, SSL 적용하는 거는 눈에 안 띄어요. 음. 근데 이거를 많이 보급화시키기 위해서 브라우저로 만드는 회사들이 야 막 초록색으로 띄우고 예전에는 경고 띄우고. 예전에는 비싼 인증서 쓰면 막 인증됨 막 이렇게 나왔는데 맞아 맞아. 그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음. 이제는 그 비싼 인증서와 그걸 차별한다. 이래서 네. 그냥 항상 SSL 인증서는 그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보여주게끔 바뀌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SSL 적용 좀 제발 해. 싼 거든 비싼 거든 좀 제발 해라는 하기라도 거를- 해. 제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니까 음. 조금이라도 더 보편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계속 적용을 하고 있고 네. SSL 인증서 무료로 퍼다 줄게. 뭐 이런 사이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특히 정보기관은 좀 많이 적용을 할 필요성이 있죠. 근데 뭐 꼭 이제 HTTPS를 안 써서 네. 망했다. 음.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음. 왜냐면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제 탈취를 막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는 음. 곳에는 굳이 이걸 도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상용 서비스하는 것들도 네네. 이걸 적용 안 한 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용 사이트라든지 뭔가 사용자의 뭘 받는 거나 통신할 필요가 없이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여만 주고 끝낼 거다라면 네.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옥션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옥션 메인은 HTTPS가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거래를 할 땐 다르지 네, 또. 그렇겠지.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적세적소에 넣은 건데 굳이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번에 나온 것들이 저는 딱 이 시즌을 되게 좋아하는 게 네. 이게 또 국정감사 때 나온 네. 거거든요. 음. 그거 하면 한바탕 뒤집어 엎고 허투루 쓰이지 않고 그리고 뭔가 바뀌어요 진짜로.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개선안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떤 검색 엔진에서 네. 검색을 했을 때 안 나오게 해달라. HTTPS가 아닌 것을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 사이트에서 아. 막아야 될 것들이 노출되는 네네네. 게 있다. 그런 게 그런 있다.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런 거 검색 엔진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특정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드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걸 검색하면 갑자기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이 되는 거야. 그뭐 정부 자체의 관리자 페이지가 뜬다든지. 네, 그 접속이 되는 거야. 네. 근데 하필 그건 또 HTTPS가 아니네. 그럼 이제 막 털리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robots.txt 적용만 해놔도 네. 네, 더 이상 수집이 안 되게끔 다 이미 처리가 되어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검색 엔진에 요청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내부에 만드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처음에 만들었어야 될 텐데 뭐 우리나라 정부 지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부 지자체는 굉장히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있고 뭐 자주 저희 이발소 소식에서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긍정 씨 말씀처럼 한번 좀 대청소하는 느낌으로 청소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소식입니다. 이번엔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좀 이렇게 고도화한다. 뭐 이런 소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서울시에서 이제 공공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죠. 프리 서울 와이파이라고 있죠.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좀 한 단계 더 우리가 진일보 시키겠다. 해서 또 한국형으로 이름을 살짝 바꿨어. 프리 서울 와이파이는 한국형이 아니었으니까. 그거 말고 이제 네. 까치온. 네. 예? 까치랑 온. 그러니까 온도 영어잖아요. 아 모르지. 일단 따뜻한 한글로 온인가? 한글로 온이라고 써 있으니까 뭐 네네네. 이제 따뜻한 온일 수도 있고. 아, 네네네. 똑같이 만들었나? 그거 넣어야 되잖아요. 왜? 그 피카츄 넣어야 되잖아. 네. 아무튼 그 까치온 이름이 좀 와닿지가 않아요. 왜 와이파이와 전혀 무관할 것 같은데. 그래도 까치 하면 뭔가 뭐? 그래 느낌은 날라온다. 복이 그리고 온다. 복이 온다. 음. 두루미넷 뭐 이런 느낌. 그 까치는 굉장히 영악한 동물이거든요. 이게 근데 너무 옛날 그 PC 통신 시절 감성이긴 한데 아, 들어가면 네. 홍길동 이렇게 그릴 수 근데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프리 서울 와이파이로 하겠다라고 했으면 아 왜 이름을 영어로 했냐? 또 말 나오지.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한글로 한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결국 왜 까치온인지는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거군요. 다들. 참고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프리 서울 와이파이가 SSID, 그러니까 와이파이 이름이잖아요. 네네네. 와이파이 이름은 까치온이 아니야. 아 이름이 그건 까치온일 또 것 같고. 영어야. 아 그래요? 네. 그것까지 다 바꾸기엔 또 일이 커지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이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그래서 네. S넷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세대 통신망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무료 공공 와이파이인데 네.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제공을 하겠다. 무슨 말이냐?
아망드가 그때 한번 소개를 해주셨죠. 네. 와이파이 6 네. 아주 빠른 기술. 네. 가장 다음 세대 이제 와이파이 통신망이죠. 네, 까치온이 이제 와이파이 6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거라서 네. 속도 자체도 다르고 그냥 네. 넘사벽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 와이파이로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이파이 6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와이파이에 대비해서 네. 기존의 와이파이 쓰다 보면은 가장 안 좋은 점이 접속자가 몰리면 거기에 비례해서 속도가 떨어져요. 맞아요. 부하가 오죠. 네, 근데 와이파이 6는 이런 공공 장소에서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접속을 해도 네. 효율적으로 부하를 나눈 것에 특화가 된 그런 쪽으로 많이 특화를 시킨 그 와이파이 방식이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로 쓰는 데에는 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공공 와이파이가 기존에 서울시 와이파이가 갖고 있던 게 아망드 말씀처럼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있던 문제점들도 있잖아요. 사실 네. 사용성도 사용성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뭐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그 모처가 되는 인터넷에 속도를 뿌려주는 그 기지국이 네. 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케어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손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조금 되네요. 네, 그랬는데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 그러니까 국가의 뭔가 통신이나 정보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네. 반기를 든 거지. 거기 왜 반기를 들어? 이거 좋은 건데. 거 아닙니까? 아니, 맞아요. 아주 좋은 거야.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으로 직접 일반인에게 이걸 제공하는 건 전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통신망 사업자가 이걸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걸 자신들 사업으로 하는 게 문제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무료 와이파이 보면 여긴 SK 거네, 네, 여긴 LG 거네. 맞아요. 통신사로 들어가죠. 네, 네. 네, 네. 서울시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통신사한테 오케이 우리 무료 와이파이 제공할 거니까 통신사 너네 와서 이거 좀 해줘. 대행. 그렇지.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한테 맡기고 거기서 진행을 해야지 정부에서 직접 제공을 하는 건 불법이다. 왜냐면 그걸로 돈 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벌면 안 돼. 그럼 기존의 프리 서울 와이파이 이거는 대행이었나요? 그렇죠. 대행이었죠. 근데 이제 그 까치온을 제작하고 있는 서울에서는 아니 근데 이게 영리 목적으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잘못된 거지. 또 우린 비영리 목적이다. 네. 그리고 이 인터넷이란 건 이제 앞으로의 세대를 보면은 인터넷을 못하는 건 이거는 그 세대의 차별이 나오고 서로 그 갈등이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시민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의무다. 그렇죠. 뭐 라고 디지털 얘기를 세대 하죠. 차이나 이런 맞아요. 것들을 극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할 일이죠. 네, 지자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입각해서 본다면 서울시의 입장이 이해가 가네요. 네. 굉장히 좀 예상 외의 서울시의 발언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 한동안 얘기가 나왔던 뭐 망 중립성이나 이런 부분과도 연계가 좀 되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네. 서울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좀 신선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와 되게 친한 걸로 알고 있다. 더 이상 말은 아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아직 얘기가 오가는 중인가요? 그렇죠. 이제 뭐 이럴 거냐 저럴 거냐 하다가 지금은 이제 청와대에서 내가 중재를 해주는 게 어떻겠니 여러분? 갑자기? 네. 제가 중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뭐 갈등이 너무 격화가 돼갖고 네. 막 날라간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던지고 이런 상황은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보면은 근데 사실 공공 와이파이 많이들 쓰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꽤나 관심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갖고 초창기에 여러분들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공익 광고 같은 것들도 계속 나왔었고, 그러니까 관광지나 이런 데서 외국인들이 많이 쓸 거다라는 거였는데 생각처럼 품질이 높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안 쓰게 됐죠. 그러니까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통신사의 와이파이들은 믿고 쓴단 말이에요. 네. 아니면 거꾸로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특히 스타벅스 와이파이 짱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죠. 그거 와이파이 7이야. 와이파이 한 15쯤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스타벅스 와이파이는 기가 인터넷 되고 네. 엄청 빠르잖아요. 엄청 신경을 쓰겠죠 또 거기만큼.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널려 있는데 공공 와이파이는 자꾸 품질이 떨어지고 막 접속하면 안 되고 뭐 비밀번호 맞아요. 치라 그러고 뭐 헤드폰 인증하라 그러고 막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네. 쓰지 말자.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 까치온이 활성화가 됐을 때는 좀 신뢰성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특히 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가 뭐 공공 와이파이 안만 안 좋다 해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와이파이가 잘 돼 있는 그쵸. 나라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품질을 높이면 네. 뭐 HTTPS는 비록 적용돼 있지 않을지언정 네. IT 강국으로서 뭔가 그런 것들을 위신이 좀 살지 않나. 위상이 좀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잘 정리가 돼서 빨리 실제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까치가 언제 날아올지. 오다라는 뜻도 되겠네요. 같이 온다.
까치 온, 이리 온 같은 느낌이죠. 뭐 지금 성동구랑 몇 개를 이제 시범으로 시작을 했고 네. 점점 퍼질 거라고 하니까 기다려 보시죠. 이게 집에서 만약에 이게 잡히면 되게 좀 신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해지하는 거지. 이제 인터넷 해제하는 거지 그때부터. 스타링크냐고. 네, 아무튼 뭐 그 서울시가 또 어떤 일반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네.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과 거기에 맞는 법령에 대한 얘기도 잠시 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갖고 계신 분이 저희 한 분 계시죠. 아망동자님께서 예언했던 것들이 실체가 됐습니다. 네. 네. 그 카카오가 이제 정액제 멤버십을 이제 내놨다. 네. 정확히는 정액제 이모티콘 요금제를 내놨다. 네. 뭐 이런 소식인데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아망동자님. 네, 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많이들 네. 쓰시죠? 쓰죠. 그리고 또 그거 선물해주는 재미도 있거든. 원래 친한 친구들한테 이것 좀 써봐라 이러면서. 저는 그 찌랭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서 그게 뭐예요, 찌랭이가? 그 찌랭찌랭하는 캐릭터 있어요. 찌랭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진짜 찌랭이는 찌랭찌랭이라는 이모티콘이 있는데 그게 너무 네. 귀여워서 나오면 항상 사거든요. 시리즈가 또 있죠. 그 그런 PPL 것들이. 이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캐릭터들이 나올 때마다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너무 귀엽다 막 이러면서 사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에 나가는 비용이 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 많이 사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장난 아니죠. 근데 이제 카카오가 이 이모티콘을 단품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야 우리가 이거를 정액제로 한번 팔아볼게. 네. 그래서 우리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우리가 제공하는 이모티콘을 마음대로 쓰실 수 쓸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골자의 서비스 공지를 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네. 뭐 예언을 맞췄다라고 제가 농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네. 뭐 이런 카카오톡 이모티콘 정액제까지는 얘기를 아니었는데 아망드가 이제 언젠가 카카오도 이 메신저 서비스들이 이제 멤버십을 낼 것이다라고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정확한 골자는 네네. 이모티콘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모티콘이 제 핸드폰만 해도 이모티콘이 한 30개 깔려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 중에 쓰는 건 한 2개밖에 안 돼요. 네. 찌랭이 2개. 그렇죠. 근데 이 2개의 이모티콘을 위해서 앞에 30개를 샀다. 너무 낭비인 것 같은 거야. 가는 길인 거지 거기까지. 내 취향을 그러니까 찾는. 약간 스팀도 아니고 이모티콘을 모으는 게임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카카오도 이 문제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점점 이모티콘의 개수는 팽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액제가 나면 어떨까요? 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것들을 들었는지 정액제를 하겠다. 뭐 내년 상반기쯤에 이 서비스를 한번 해볼까라는 공지를 아티스트들에게 이모티콘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수익 배분 같은 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뭐 그 아티스트들끼리만 알고 있겠지만은 네. 일단 왜냐하면 뭐 사용했을 때마다 그러면 정산을 해서 주던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될 텐데. 이게 그 원래는 단품 판매 시에 이제 5대5로 네네. 나눠 가졌는데 5대5는 좀 근데 좀 양아치다. 그 중에 근데 그 중에 이제 30%는 애플이나 구글이 가져가고 그쵸. 남은 거에 5대5. 네. 네, 더 그렇게 양아치 같은데요. 네, 그랬고요. 아무튼, 그리고 정액제는 이제 이 정액 기간 동안 얼마나 이 캐릭터가 쓰였냐. 사용된 사용수, 네, 사용 그 비율? 비중을 따져서 준다고 하니까 뭐 이런 걱정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네. 다른 작가들이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다리 얹혀서 돈 그치. 버는 거 아니냐. 음. 근데 다른 작가 스티커를 하나도 안 썼다? 그럼 돈이 거의 안 나가요. 그럼 미친 듯이 써주면 되겠군요. 알아서 뭐, 오히려 그- 많이 써줘야겠네요. 그 단품을 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계좌번호를 부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게 이게 낫지 않을까? 딱 음원 스트리밍이 맞아요. 비슷한 네네네.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사용하는 되게- 입장에서는. 네, 저는 이모티콘이 뭐 한 달에 한 6,900원? 뭐 이 정도까지만 낸다고 하더라도 이모티콘을 유료로 6,900원. 사볼 의향이 있어요. 6,900원이면은 기존에 그 이 스티커가 요즘 한 2,000원 하나요? 네. 2,000원씩 그러니까 한 4개 정도 사는 금액이겠네요. 3개, 4개.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물론 가격에 대한 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거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이모티콘들을 많이 써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좀 많이 바뀔 것 같다. 첫날이나 많이 써보지 두 번째 날부터 지쳐가지고 어휴 늘 쓰던 것만 쓰겠죠. 근데 이모티콘이 그 즐겨찾기가 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오늘은 찌랭이 거 썼다가 오늘은 긍정이 거 썼다가 오늘은 내가 일식 기분이 썼다가 나빠. 그러면 기분 나쁠 때 쓰는 거 꺼내서 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모티콘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찢어서 쓰듯이 이렇게 그런 근데 방식으로 그건 만들지 그래요. 않을까. 왜냐면 지금 그 단품을 사면 개중에 쓰이는 이모티콘이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어디다 써 하는 이모티콘도 많아요. 가끔 들어 있을 때 왜냐면 있어. 근데 그걸 안 넣으면 완성이 안 돼서 스티커 판매가 안 되니까. 아니 이모티콘 한 판 전체가
이걸 어디다 써 하는 이모티콘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런 그런 게 것도 있다고. 있지. 근데 그냥 그 캐릭터가 귀여워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맞아. 귀여워서 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늘지 않을까 뭐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라인이 일본에서 이제 진출을 해 있지 않습니까? 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이제 이모티콘이나 스티커가 옛날부터 되게 많이 쓰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진작부터 이제 정액제 상품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달에 240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500원 정도의 정액제 상품을 냈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고 신기한 건 또 학생요금제도 있대요. 그래갖고 학생요금제는 120엔이래. 어우 좋다 이거. 그러면 1,500원이야. 음. 학생들은 오히려 더 쓸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뭔가 약간 미끼 상품 같은 느낌도 들고. 왜냐면 하나 가격보다 싸니까. 여러모로 좀 생각해볼 골자가 있는 것 같아요. 수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뭐 제가 6,900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그거 안에는 네. 이 단순히 이모티콘 사용만 이야기를 한 건 아니죠. 그럼 또 아망대 욕심을 채우지 못하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올해 아주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카카오가 상당 광고를 올해 넣지 않았습니까? 그거 정확한 이름이 있었는데 카카오 카카오 비즈. 비즈보드. 그쵸? 네. 카카오 비즈보드. 네. 네. 카카오 비즈보드가 올해의 브랜드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와. 이거 비꼬는 거죠? 네, 축하드리는 거죠. 축하할 만한 일이죠. 우리가 저희가 얼마나 비판을 했는데. 비즈보드가 브랜드야? 비즈보드라는 이름을 달아줬잖아 어쨌든. 근데 이게 그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가끔 연말이 되면은 회사에 그런 전화들이 많이 와요. 저희 무슨 뭐 땡땡 그 일본데 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후원금을 좀 넣어달라. 네. 이런 건 아니겠지 설마. 더 좋은 어쨌든- 데서 받았겠지. 어쨌든 근데 이제 뭐 그런 상을 받을 정도로 네. 아주 훌륭한 서비스인 비즈보드가 불편하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광고가 뜨니까. 아 그리고 너무 쓰다 보면 좀 영악해요. 왜요? 그 비즈보드가 들어가자마자 짠 하고 뜨는 게 아니고 좀 이따 뜨죠. 들어가서 내가 맨 위에 거 누르려고 잠깐 하면 그때 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인 실장이 5G 네트워크를 쓰시면 되는 아, 거고요. 그래요? 좀 더 빨리 뜨나요? 네. 어쨌든 근데 이런 것들이 일단 광고를 뭐 물론 카카오가 그냥 땅 파서 장사하는 건 먹고 아니잖아요. 살아야지. 그러니까 카카오톡 서비스 내에서 이런 네.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 좋아. 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6,900원 안에 네. 이 광고를 좀 지우는 기능이 같이 들어가면 네. 그래서 카카오 멤버십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모티콘도 무제한에 쓰실 수 네. 있고요, 광고도 안 보일 수 있고요. 뭐 그래가지고 이거 잘 뭐 카카오 TV에서 네. 콘텐츠 한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잘 엮어가지고 네. 네이버 멤버십처럼 음. 그렇게 구독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어. 그러면 저는 진짜 가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예, 만약에 내년에 그렇게 나온다면 이제 아망드 동자는 이제 신내림을 진짜 한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명확하게 저희 걸 듣고 있다고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상준대가 한국 광고학회래요. 아, 그러니까 광고학회면 그치. 광고 플랫폼으로선 대단하잖아. 그렇지. 그런 점에서 보면 광고는 절대 지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상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튼 광고를 제거하는 거를 떠나서 뭐 비단 그 스티커만 무제한으로 가는 거는 이제 카카오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입지나 역할을 생각했을 때 너무 작은 요금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어쨌든 일단은 정액제 요금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네. 내년 상반기에 시작을 할 것이라고 이제 검토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카카오톡을 쓰시면서 이모티콘 살까 말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000 얼마 정도 돼가지고 엄청난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뭐 한 어떤 달에 뭐 예약 발송을 한다던가 예약 발송되고 뭐 배달 수수료 무료고 그리고 그 뭐야 누가 날 차단했는지 알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 그 프로필 본 사람 목록 뜨고 망하는 거예요. 거의 그러면은 그 해킹 툴 수준이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카카오톡의 정액제 이모티콘 서비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많이 쓰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평이 요새 뭘 많이 하네요. 그렇죠. 이거는 저도 헤드라인을 제가 읽으면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것도 했답니다. 이렇게 읽는데 좀 머쓱하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근데 또 얼마 전에도 이거 비슷한 거 있어요. 네. 맞아요. 쿠릉이라고 중고차 서비스를 맞아요. 하겠습니다. 뭐 이런 아니, 얘기 그래가지고 했어요. 제가 읽으면서도 괜히 제가 나 뜨거워지는 그런 헤드라인이었는데 하나만 해도 원래 요즘 시장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하나만 해도 잘 안착을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와중에 쿠팡이 매주가 이제 늦다 하고 계속 새로운 브랜드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저희 처음 OTT 서비스입니다. 네. OTT 서비스면은 이제 VOD들을 제공하고 뭐 볼 것들 넷플릭스, 왓챠 그렇죠.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 이제 싱가포르의 음. OTT 서비스를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훅이라는 HOOQ 네. 네, 훅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아, 쿠팡이. 네, 그러니까 네. 훅의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하면서 네네네. 뭔가 이 OTT 플랫폼을 만드는 쪽에서는
좀 이제 기술력이 생겼다. 제반을 닦았다. 그렇죠. 네. 이거는 이미 굉장히 유명했던 거고요. 네. 올해 11월 출시. 그러니까 지금 11월 1일이잖아요. 방송한 날짜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졌지만 음.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 콘텐츠 수급이 잘 안 됐나 봐. 왜냐면 요즘 그 컨텐츠 제작 업계 쪽에서는 오히려 행복한 고민들이 되게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풀리고 드라마 외주 제작 업체들도 네. 이제 사람이 없어서 일할 손이 없어서 계속 거절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수준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독점 컨텐츠들도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네.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수급이 기존에 있는 왓챠나 넷플릭스 뭐 아니면 다른 우리나라 국내 OTT 서비스들도 독점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 밀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허청에 네. 상표권 음. 출원을 한 걸 이제 이름을 보면은 네. 대부분 플레이가 붙어요. 쿠팡 와우 플레이, 뭐 로켓 와우 플레이, 음. 쿠팡 플레이. 그러니까 왓챠 플레이의 그 느낌을 일단은 누군가 선점하면 안 되니까 등록을 해놓은 것 같고요. 실제로 그걸 쓴다기보다는 이제 선점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이제 뭔가를 하지 않을까 네네. 싶고요. 음. 또 쿠팡 TV, 쿠팡 플러스, 쿠팡 비디오, 쿠팡 라이브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서 어떤 느낌으로 OTT를 할 건지 약간 예상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팡 스트리밍이나 쿠팡 오리지널이 있어요. 쿠팡 오리지널이면 넷플릭스 오리지널처럼 쿠팡에서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자체 제작을 할 테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오리지널 컨텐츠가 수급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그 저희 이번에 뭐 VOD 서비스 올해 굉장히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네. 국내 OTT 서비스들도 사실 저희들 브랜드 이렇게 바꿉니다 하면서 항상 뭔가 나오는 게 독점 콘텐츠. 우리만 볼 수 있는 새로운 뭔가가 나옵니다. 대작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뭔가 그 미국의 어떤 회사가 떠오르죠? 그 저희 뭐야 정글 같은 판매하는 그 회사요. 프라임 판매하는 그 회사요. 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이커머스 시장으로 사람들을 끌어오기 콘텐츠가 좋기 때문에 네. 시작을 한 거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죠.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멤버십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고 네. 네. 쿠팡도 로켓 와우라는 이제 멤버십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로켓 와우는 아직은 그 배송에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네. 가격도 너무 싸. 2,9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뭐 예를 들어서 로켓 와우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뭐 이것도 한 10,000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묶어서 한다면은 충분히 경쟁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쿠팡 오리지널 이게 좀 이상하긴 해요. 왜요? 좀 그냥 진짜 그냥 쿠팡 오리지널이라고 하면 그거 있잖아, 근데. PB 상품 같은 아니, 느낌 그 들잖아요. 곰곰. 그 쿠팡 오리지널이지. 곰곰 TV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쿠팡은 아직까지도 그런 쇼핑몰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요거를 이미지를 어떻게 탈피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주목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전에 무슨 그 보고서를 봤는데 분석 보고서를 봤는데 쿠팡이 이제 그 사업 부분 안에서 수익률을 내는 부분 중에 꽤 큰 부분이 그러니까 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로켓와 멤버십 비용이 이제 크다고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멤버십으로 사람들을 묶어놓는 것 자체가 모든 그 커머셜 사이트들의 약간 꿈 같은 거잖아요. 그치. 여기 이제 오직 이것만 쓰게 되는 거고, 아망드 같은 경우에도 그 멤버십 나오고 나서는 딴 데서 좀 비싸도 쿠팡에서 사게 되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거의 연장선으로 이제 다른 서비스들까지 좀 묶으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요 스트리밍 말고 OTT 서비스 말고 네. 또 어디에 진출을 하느냐? 중고차 말고 이번엔 중고 거래입니다. 너무 많아. 중고 거래요. 네, 그 우리나라 이제 중고 거래라고 하면 네. 중고나라 아시죠? 네. 평화나라. 네. 그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거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택배 좀 편하게 해주나? 이제 중고 거래할 때 사실은 이 택배 포장하고 뭐 보내고 그리고 사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과연 그 사기가 아닌지 좀 걱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반적인 문제점을 쿠팡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쿠팡의 이제 특징 중에 중고 거래 잘 맞는 게 하나가 있죠. 뭔가요? 쿠페이. 에스크로 안 해도 돼. 네. 쿠팡에서 돈 만들어놨어 이미. 쿠팡 머니 같은 게 있죠. 쿠페이로 하고 뭐 문제 있으면 환불해주고 돈 남았어? 그 쿠팡 가서 결제할 수 있어. 아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중고 거래 일단 돈 거래 문제에 있어서 좀 안정성을 확보를 했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물류. 여기서 택배를 보냈는데 쿠팡맨이 와서 가져간다. 내가 로켓 프레시로 새벽에 시켰는데 네. 와서 내 중고 물품 갖다 준다. 번개같이. 딴 거 갖다 주면서 같이 갖다 주고, 그렇죠. 딴 거 갖고 오면서 같이 갖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쿠팡이 가지고 있는 이 유통망이나 네. 이런 걸 보면 중고 거래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말이 중고 거래지
상품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네. 누구나 쿠팡이 입점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게 바뀌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오픈마켓처럼. 거죠. 음. 네. 기존에도 쿠팡 그 물건 사는데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애플 펜슬을 사려고 하는데 애플 펜슬 정가가 이렇게 있고 밑에 새 상품, 중고품 이렇게 해서 가격이 더 싸. 눌러봤더니 중고품이라고 해서 뭐 배송이나 이런 게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이 로켓 배송 타고 오더라고. 맞아요. 중고품도. 그럼 그런 거 보면 이미 제반은 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이 거래 시장이 꽤 커질 만큼 커졌으니까 네. 놓칠 수 없겠죠. 네. 이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 왜 저희가 그런 소식 한번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국내 그 커머셜 사이트 중 1위가 네네. 당근마켓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당근마켓과 그때 당시에 쿠팡, 뭐 11번가 옥션 이런 데는 이제 타겟층이 다르지만은 그런 걸 좀 봤을 때 좀 자극을 받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이제 중고거래 시장 거기도 뛰어들고 네. 또 거기다가 이제 끝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택배 사업자 신청서를 냈다. 네. 택배 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거는 이제 택배 사업을 하려면 나라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는 건데 이미 쿠팡의 쿠팡맨이나 이런 걸 보면 그걸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별개인가 봐요. 일단 이 물류 운송을 하려면요. 예. 그 번호판이 자동차 번호판이 노란색이어야 됩니다. 노란색 번호판 영업용으로 영업용. 네. 네.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등록을 하고 하는 건데 네. 쿠팡맨 트럭은 흰색이에요. 맞아. 아 영업 그냥 사업용이었군요. 네. 영업용이 아니야. 왜냐면 이 약간 관점을 다르게 해서 봐야 되는 게 쿠팡이 배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배달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이냐면 다른 회사에서 택배 기사님들이 배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 쇼핑몰이 택배 회사랑 계약을 계약을 해서 한 거죠. 네, 위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쿠팡은 위탁이 아니라 김대리 이거 좀 갖다 줘. 아. 그 느낌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화가 났네요, 갑자기. 어. 네. 그것만 전담하는 팀이 있는 거지, 이제 배송만 그치, 전담하는.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아. 이제 쿠팡맨이라든지 네네네. 지금은 쿠친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름이 가는 거고. 쿠친이요? 네. 쿠친이라고 부르더라고. 아, 제가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쿠친이 보고 쿠친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얼마 전에 쿠팡이랑 좀 불미스러운 배달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 민원을 남겼는데 네.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쿠친님이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쿠친이라는 표현이 그 쿠팡에서 플렉스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아르바이트 같은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쿠팡을 쿠친이라고 부르더라고. 쿠팡 친구 해서 이제 네. 왜냐면 그 쿠팡맨 이렇게 귀엽잖아. 부르는 게 어. 이게 뭔가 좀 이제 시대에 덜 그치. 뒤떨어진다 예, 해서 예. 바꿨거든요. 슈퍼맨도 아니고 이제 저는 쿠티뉴만 생각이 나네요. 친구라는 뜻입니다. 네. 예,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친구입니다. 아무튼 뭐 사실 그 저희가 칭찬도 있고 아쉬운 점들도 있었지만 그동안 이 쿠팡맨을 필두로 한 그 쿠팡의 배달 서비스를 네. 하면서 많은 그 배달 문화나 뭐 택배 문화를 좀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좋은 영향을 줬다라는 소식을 전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요즘 이제 택배 기사님들의 그런 처우 맞아요. 관련된 그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네. 하잖아요. 그리고 뭐 파업도 했다가 뭐 너무 물량 많아서 요즘 배송이 밀리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 배송할 때 2,500원이라는 비용을 내면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특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근데 사실 쿠팡이 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일종의 매기 효과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뭐 예를 들어서 쿠팡이 야, 우리는 5,000원이에요. 그냥 내일까지 무조건 갖다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버려요. 만약에 우리는 뭐 한 번 보내는 6,000원이요. 네. 그러면 이게 그냥 정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생길 수도 그냥 있겠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정당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매기 효과를 좀 노린다면 쿠팡도 괜찮은 택배 사업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좋겠다. 2,500원 내면은 뭐 한 4일 걸려. 근데 꼭 미국 쪽 택배 시스템처럼. 근데 6,000원 내면은 다음 날 무조건 갖고 온대. 이런 문화가 생기면 우리나라도 좀 더불어서 처우 개선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 사업자를 근데 신청을 한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쪽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택배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쿠팡이 아니라 아마 자회사를 만들던지 분사를 하겠죠. 쿠팡 그럼- 로지스틱스. 뭐 그런 거. 그러면 다른 곳에서 쿠팡 유통망을 통해서 배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겠네요. 이걸 이제 제3자 물류를 가져오려고 어떤 포석을 두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하긴 옥션에서 거래를 했는데 배송을 쿠팡으로 보내.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고 쓰는 택배 업체 하면 우체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제3의 어떤 새로운 업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좋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거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네, 같은데. 아마도 말씀처럼 기왕 할 거면 좀 시장의 파란을 일으켰으면 하는 소비자로서 바람이죠. 네. 네. 그래서 근데 뭐 이거 다 그거죠?
아직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제- 걸? 약간 아니야, 약간? 그 쿠팡은 네. 신청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합격 불합격이 나야지. 그 운송업체는 어쨌든 그 기준을 두고 허가가 나야 되는 허가가 나야 되는군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중고 거래는 준비 중이다. 그리고 OTT는 진짜 이제 마무리 단계다. 한다. 어.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 OTT는 뭐 막 스포츠 TV 뭐 이런 거 넣어줄 수 있으니까 아망드가 좋아할 것 같아요. 쿠티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쿠팡 브랜드 자체를 아망드가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 쿠팡 좋아합니다. 아, 저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곰곰을 시켰는 것마다 다 맛이 없어가지고 고민 중입니다. 상품평 남기세요. 거의 많이 남겼는데 네. 1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배송 사고도 좀 났어가지고 아무튼 슬픈 경험만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쿠팡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쿠팡 소식까지 한 주의 소식들 저희가 쫙 한번 읊어봤고요. 긍정 씨, 네.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준비된 멘트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유익했다면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다음 주에도 저희는 변함없이 소소한 소식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